친구들 안녕하세요. 너치민 멘토입니다. 조금씩 더워지고 있는 요즘 잘 지내고 계신가요? 더워지면 얼른 여름방학이나 와야 할 텐데 우리한텐 모의고사와 기말고사가 남아있다는 게 마냥 막막하기만 하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번아웃이 오기 전에 머리를 식히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미술과 건축 이야기를 같이 공부해봅시다. 저번 시간까지 비잔틴 시대의 역사와 건축에 대해 알아보았었는데요. 현재는 석재로 덮였지만 건축 구조만큼은 비잔틴의 상징이었던 펜던티브와 동구조의 성소피아 성당과 그 안에 모자이크 생유리는 기존의 동양과 서양 문화가 융합되며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로마네스크 양식은 로마 건축의 특성을 띈 건물을 지칭하기 위해 19세기에 이름이 붙여진 것인데요. 고딕 양식과는 구분되는 고딕 양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중에 과도기적 양식을 말합니다. 보통 로마네스크 양식이라 하면 6세기에서 11세기경 유럽 중세의 건축 양식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역사적으로는 9세기경 노르만족의 침입으로 중세 암흑시대가 시작되었는데 11세기 진정한 의미의 유럽이 출현되며 나타났어요. 이에 따라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축물을 현재 유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탈리아의 피사 대성당과 성 프란체스코 성당, 프랑스의 몽생미셸 수도원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그리스도교 교회 제도와 봉건 제도에 의해 문화적 일관성을 가지게 되며 교회의 권위와 세력이 크게 확대되면서 기독교 중심의 건축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당시 교회는 교황, 주교, 하급 성직자, 평신교도라는 위계 질서를 자체적으로 확립했었는데요. 흔히 성지순례라고 하죠. 기독교의 여러 성지를 방문하는 순례가 유행했습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은 고대 로마의 복귀를 꿈꾸며 생겨난 양식이기에 기독교를 기반으로 두어 대부분 교회 건축물입니다. 이탈리아는 고대 로마의 근거지였던 만큼 고전 양식이 혼합되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피사 대성당과 성 프란체스코 성당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얼핏 봐도 둘은 조금 달라 보이지 않나요? 프란체스코 대성당은 외부 장식이 거의 없는데 이는 후에 나타나는 고딕 양식에 좀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피사 대성당은 상대적으로 비잔틴 요소가 더 많이 혼합되어 있어요. 왼쪽은 피사 대성당의 종탑인 사탑이고 오른쪽은 피사의 사탑 내부인데요. 이 피사의 사탑은 지반이 연약한 지역에 높은 탑을 쌓아 올려서 현재는 기울어졌다고 하네요. 내부의 돔장식은 비잔틴의 모자이크 벽화와 비슷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영국의 로마네스크 건축에 대해 알아봅시다. 여러 민족에 의해 지배되었던 영국은 독자적인 양식을 띠고 있는데 이 당시 노르만족이 지배하고 있었고 노르만족은 기독교에 대한 열정으로 많은 수도원과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로마네스크 건축은 노르만 스타일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대표적인 건축물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더럼 대성당입니다. 벽과 기둥이 엄청 웅장하게 보이지만 내부는 피사 대성당 내부와 같은 리브 볼트 형태의 천장이 보입니다. 도버 해협은 유럽에서 영국으로 들어가는 위치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도버성은 그래서 성곽의 모습을 더 띠고 있는데 성 위에 보이는 톱니 무늬가 바로 노르만 양식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중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중심부에 있는 3층 건축물은 석재로 지었다고 하네요. 이 당시 영국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고 도버 해협이라는 주요 위치에 성곽을 쌓았는데 도버성은 규모도 크고 보존도 잘 되어 현재까지도 영국의 대표적인 성곽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로마네스크 건축물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클리니 수도원으로 이곳은 프랑스 수도원 개혁운동의 중심이었고 그 전성기에 지어진 수도원입니다. 규모가 굉장히 크며 복도의 리브볼트 형태가 눈에 띄죠. 클리니 수도원의 외관을 보면 오른쪽에 첨탑들이 보이는데요. 이 첨탑은 수직성을 강조한 것으로 일관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 말고도 4개의 첨탑이 더 있다고 해요.
하지만 로마네스크 양식은 수직성뿐만 아니라 수평성도 함께 고려했는데요. 안타깝게도 프랑스 대혁명으로 파괴되어서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 가장 최신 건축 기술을 사용했던 대표적인 최대 규모의 성당이었습니다. 다음은 저도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인데요. 유네스코 문화재로 지정된 프랑스 수도원 몽생미셸입니다. 이 몽생미셸은 역사적으로도 건축사적으로도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14세기 영국과의 백년전쟁이 시작된 후 방어형 성곽을 쌓았고 프랑스 대혁명 시절에는 감옥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1969년부터는 수도사들이 다시 돌아와 기도를 하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썰물 때만 걸어서 들어갈 수 있고 밀물이 되면 섬으로 바뀌어버리는 탓에 수도원을 짓기가 쉽지 않아 첫 공사가 시작된 후 800년 후에야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초기 로마네스크 양식에서부터 후기 고딕 양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축 양식이 사용되었는데 두터운 성벽과 좁은 창에 로마네스크 양식의 영향이 좀 더 컸다고 합니다. 서경 무렵에 보이는 모습이 정말 예쁘다고 하네요. 유명한 유럽 각지의 건축물들이 어떤 배경으로 어떤 양식으로 지어졌는지 알게 되면 직접 가보았을 때 다른 감상을 가질 수 있겠죠. 오늘 로마네스크 양식을 바탕으로 한 건물들을 알아보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종교의 의미가 좀 더 포함된 고딕 양식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고딕 양식은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으니 다음 시간에도 함께 즐겁게 역사와 건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